네, 안녕하세요. 범가TV 시청자 여러분, 범철입니다.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. 다들 이렇게 비 피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 아반떼 CN7입니다.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짜 SUV의 인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세단의 시장이 좀 점점 작아지는데, 특히나 이 준중형 시장에서 이 아반떼 경쟁 상대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. 있어봤자 어차피 같은 그룹에 있는 기아의 K3 요 정도밖에 없고, 나머지는 다 소형 SUV로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죠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준중형 세단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반떼 인기가 한동안은 뭐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, 저와 함께 이 더뉴 아반떼 매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더뉴 아반떼는 말 그대로 페이스리프트,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변화를 이렇게 주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 디자인만큼, 특히나 전면부에서만큼은 굉장히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기존의 아반떼 CN7 같은 경우는 조금 날카롭고 좀 가벼운 이미지였다면, 이번에 바뀐 더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분해지고 단정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. 이 날카로운 라이트, 그릴, 그리고 범퍼, 이쪽 부분을 보시면 뭔가 이 현대자동차라기보다는 좀 유럽 자동차 같은 느낌? 특히나 좀 폭스바겐에서 많이 본 듯한, 살짝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런 각도, 요 각도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스포티해 보인다. 이번에 더뉴 아반떼로 바뀌면서 스포티한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, 측면부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. 이 CN7 말 그대로 7세대로 넘어오면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 있죠.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돼 있어서 이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, 위아래 그러니까 높이가 좀 낮아진 그 구조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, 지금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15인치에 좀 굉장히 작은 휠 타이어가 들어갔어요.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가장 기본 트림에다가 옵션을 몇 가지만 추가해 놓은 사양이기 때문에 15인치가 들어갔는데, 그래도 휠이 한 16인치에서 한 17인치 정도는 돼야 좀 이쁜 그런 느낌이 들고, 그리고 휠 디자인 자체도 이거는 좀. 그리고 C필러 쪽을 보시면 독특한 이렇게 문양이 들어갔어요. 저는 예전에 여기다가 막 그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이고 다녔거든요. 뭐 카본 스티커나 이런 좀 멋을 내는. 근데 이 아반떼 CN7, 더뉴 아반떼죠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. 자,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, 후면부도 두 대를 만약에 세워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뭐가 달라졌지?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 페이스리프트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. 기존의 아반떼보다 조금 더 다듬어지고 잘생겨졌다. 예전에 정말 이 삼각대라는 오명은 이제 좀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 완성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기존의 아반떼 이 실내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.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하나하나 보면 일단 스티어링 휠은 트림 사항이 낮다 보니까 이 가죽의 재질이나 이런 게 좀 솔직히 좀 거시기하거든요. 그리고 핸들 열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. 열선 같은 경우는 모던 트림으로 넘어가야. 자,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계기판이 달렸어요. 이 굉장히 심플한 속도계라든가 RPM 게이지도 이렇게 숫자로 딱딱 나타나 있고,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정말로 딱 필요할 것 같은 그 부분만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, 이 부분이 크게 막 멋을 부린 그런 느낌도 없고 뭐가 없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지고, 우측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도 거의 그대로네요. 거의 그대로고,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정해보면 조작성도 굉장히 괜찮아요. 괜찮고 반응도 뭐 빠른 편이고, 그리고 순정 내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 우리나라 차들이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딱 맞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좀 만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순정 내비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아래쪽 공주형치 쪽으로 내려가시면 좀 휑한 부분이 많죠. 말 그대로 이게 기본 트림이다 보니까 열선도 없고 통풍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굉장히 휑한 그런 느낌인데, 나머지의 조작은 그래도 괜찮다.
그래도 기아이마 열선 같은 경우는 요즘 웬만한 차대에 그냥 다 들어가잖아요. 뭐 엉덩이 열선이라든가 이 스티어링 휠 열선. 근데 요것도 기본 트림에선 선택이 안 된다는 거. 자, 그리고 기어부 우측편에 요 손잡이, 이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, 격벽이라고 해야 되나, 좀 이 보조석이랑 좀 공간을 분리시켜 놓은 요런 부분이 있는데, 이게 뭔가 이 운전석에 운전자가 딱 파묻히는 나만의 공간, 이렇게 케이지를 딱 확보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데, 근데 이 모양이 좀 그래요. 모양이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 요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됐네요. 자, 그리고 컵홀더 2개가 있고,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죠.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, 뒤쪽에 보시면 이 센터 콘솔 열어보면 그래도 공간이 꽤나 쏠쏠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짐들을 수납하기에 괜찮은 그런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시트는 기본형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, 등급이랑 옵션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수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앉아보면은 막 엄청나게 고급진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괜찮다.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 키 179 기준으로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주먹 2개가 들어가요. 정말 이 차 사이즈가 4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휠베이스 역시 막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현대자동차가 공간을 정말로 잘 뽑아낸다 싶을 정도로 넓은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고, 단점이라면 헤드룸이 좀 좁아요. 헤드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딱 앉았을 때 머리가 닿거든요. 이 7세대 아반떼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 아반떼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높이가 조금 낮아졌어요. 차체는 좀 커지고 높이가 좀 낮아졌는데, 이 낮아진 높이 때문인지 179의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머리가 닿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, 만약에 뒷좌석에 키가 크신 분들이 앉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좀 참고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, 트렁크는 일단 수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, 이렇게 열었을 때 용량은 한 472리터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. 이게 막 엄청나게 좀 넓은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 자체가 좀 괜찮게 돼 있어서 그래도 좀 실용적인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일단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1.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죠. 거기에다 지금 CVT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출력이 한 123마력, 그리고 토크가 한 15.67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출력적인 면에서 그렇게 뭐 되게 시원하다, 폭발적이다 그런 느낌은 일단 없고, 변속의 과정이 없는 CVT 즉 무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심에서 운전할 때 지금 살짝 뻥 뚫린 이렇게 외곽으로 나왔는데, 뻥 뚫린 외곽이 아니고 도심에서 운전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. 변속에서 오는 이 울컥거림, 이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도 살짝의 울컥거림, 이 변속 충격이 조금이라도 있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CVT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예 없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을 할 수 있다. 이 뭐 단점이라면 이렇게 좀 속도가 좀 올라가서 이렇게 쏴야 되는 구간, 내가 속도를 좀 올리고 싶다, 좀 치고 나가고 싶다 할 때는 이 RPM에 따른 변속이 따로 없고 그냥 이 회전수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질감과 좀 답답함, 이런 부분이 좀 적용을 한다고 보여지고,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력이 크게 높지 않아요. 말 그대로 123마력이라는 크게 높지 않은 출력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은 없다. 이 아반떼 자체가 공차 중량이 한 1200kg 정도로 차량 무게가 좀 가벼운 차기 때문에 무게 대비 출력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크게 막 답답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 라인업이 좀 변화가 있어요. 기존에 1.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1.6 자연흡기 엔진, 그리고 1.6 LPI, 그러니까 가스죠. 거기다가 이제 하이브리드, 요렇게 좀 세 가지만 나오는데, 나는 그래도 요 자그마한 차체 가지고 좀 더 시원하게 달리고 싶다. 그런데 아반떼 N은 좀 부담스러워. 요 가격도 가격이고 그건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1.6 요 터보 모델이 삭제됐다는 점, 그 점은 좀 아쉽게 다가올 것 같고, 근데 실질적으로 1.6 터보 모델의 그 판매량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없어진 거라고 하니까 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.
자, 그리고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뭐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이라든가 아니면 승차감을 조금 더 개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는데,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면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 그렇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거든요. 근데 이 7세대 아반떼, 그러니까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자체도 이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아반떼보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워졌다. 고급스러워졌다는 너무 오반가? 아무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거의 저는 지금 그 느낌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더 좋아진 건가?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느끼겠어요. 이걸 뭐 다른 차종들과 간략하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일단은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K3밖에 없죠. 기아의 K3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이 변화가 된 것도 아니고 기존의 2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. 그리고 좀 스포티한, 이 차보다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도 이 아반떼가 조금 더 부드럽고, 그 K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뭐 소형 SUV들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솔직히 승차감에서는 제가 뭐 국내에 있는 뭐 소형 SUV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리뷰를 했죠. 그 친구들과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. 아반떼가 이 편안한 면, 이 승차감 면에서는 훨씬 좋다. 다만 이 차가 세단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좀 낮잖아요. 그래서 이 시야 확보적인 부분에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뿐이지, 단순히 이 승차감 이렇게 쭉 달려나간 느낌,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로 아반떼가 제일 괜찮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괜히 아반떼가 많이 팔리고 이 사회 초년생, 그리고 뭐 운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. 정말로 이렇게 타고 운전을 해보시면 이 차가 특별하진 않아요. 정말 이 막 스포티함 이런 데서 막 쾌감을 주거나, 아니면 조향이 정말로 날카롭다, 막 이런 느낌, 아니면 무슨 고급진 승차감, 그렇진 않아도 정말 이 가격 대비해서 이 밸런스의 분포가 제일 괜찮은 그런 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현대자동차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이 가격 대비 가성비 측면에서는 아반떼가 제일 괜찮다. 그리고 제가 사실 평소에 뭐 와인딩 코스에서 와인딩도 뛰고 고속으로 막 달리고 그렇기도 하는데,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타본 결과로는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크게 뭐 달라진 점, 그러니까 외관이나 이런 점 말고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디테일한 리뷰는 필요가 좀 없을 것 같다. 네, 여러분,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7세대 아반떼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 뉴 아반떼 CN7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, 이 차량은 정말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아직 운전에 크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경험치를 쌓아줄 차량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최상의 만족도를 주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은 차체 대비해서 굉장히 넓은 이런 공간을 뽑아냈고, 뭐 옵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그대로 계승이 됐고,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더 추가가 됐죠. 서라운드 뷰라든가 이런 운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옵션들이 추가됐다는 점, 그 점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뭐 단점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차 가격이 좀 올랐어요. 뭐 엔진의 라인업마다 조금 다른데, 특히나 이 1.6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한 150만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.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어떤 제조사든 모든 차량들이 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 수준인데,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가장 기본 트림, 요거는 근데 너무 좀 아쉬워요. 단순히 150만원 오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옵션이 너무 빈약하거든요. 뭐 요즘 차들에 뭐 기본적으로 거의 적용이 되라 싶은 이 열선 기능, 뭐 핸들도 없고 심지어 이 엉따도 없어요. 그리고 옵션으로도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점, 요 점이 저는 진짜로 아쉬운데, 그래서 이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거의 미끼 상품 아닌가. 이 가격표를 보시면 이 기본 트림은 1000만원대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. 마치 이 아반떼가 요즘 차값이 많이 올랐지만 100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상품 같아요. 하지만 실상 이 1000만원대 아반떼를 딱 구매를 하면 옵션을 추가해서 한 2000 정도 턱걸이를 한다고 해도 너무나 좀 부족해 보이는,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뉴 아반떼는 저는 모던 트림,
그러니까 중간 트림이죠. 모던 트림에다가 몇 가지 옵션, 내가 필요한 몇 가지 옵션을 딱 넣어서 한 2,000 중반, 한 2,500에서 한 2,70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면 만족도가 정말로 높을 것 같다. 자, 아반떼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, 다음에 더 퀄리티 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